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 한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업무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갔다가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명은 이름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해외에서 교환학생으로 열심히 살다가 들어온 처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이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우리말 단어에 의외로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아주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라며 자간천한대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에서 공로상장에 대한 문구를 작성할 때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우리 딸이 학교에서 공로상장 문구 중에 귀하는 학교 발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역량을 10분 발휘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글쎄 10분만 발휘했겠어? 2시간은 넘겠지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쓰고 있던 친구가 10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 라며 설명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처남댁의 작은딸이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의 일이라면서 눈에 불을 켜고라는 문장을 보고서 엄마 큰일 났어. 눈에 불을 켰다는데 얼마나 뜨겁겠어? 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추후 이야기를 했을 때 당사자들은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큰 실수가 아닌 만큼 이런 작은 실수로 당사자들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이런 에피소드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의 꿈은 환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평소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남 이녀 중에 막내라 태어날 때 좋은 유전자는 언니 오빠들이 모두 가져가 버려 남은 유전자로 만들어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는 장모님을 닮았고 딱 벌어진 어깨는 장인어른을 닮았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자처럼 종아리 빵빵한 근육이 있는데 이는 장인어른을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유전자 하나는 두 분의 흰 피부를 닮은 것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다음에 태어나면 예쁜 아가씨로 태어나고 싶어 라며 다소 황당하면서도 다부진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말을 들은 남편들은 보통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도 예뻐 라거나 아니면 그래 다음에는 그렇게 태어날 거야 라는 덕담의 말을 건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될걸?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왜? 라고 소리를 잔뜩 높였습니다. 나는 아내대로 진정하려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라며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주먹을 쥔 채 풀지 않고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들은 후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생각해봐라. 다음에 태어날 때 얼라로 태어나 예쁜 아가씨로 커야지. 태어날 때 예쁜 아가씨로 태어나면 장모님 2번 죽이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해가 된다는 듯이 아내는 주먹을 풀면서 알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경상도 사나이지만 경상도 사나이들도 점점 그런 기질은 사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우리 부모님 세대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마트에 가는데 주차장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눈 소식을 알려주면서 전륜구동이니 후륜구동이니 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저에게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쉽게 말하자면
전륜구동은 당신이 스스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것이고 후륜구동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러면 왜 고급차에 후륜구동이 적용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보통 후륜구동은 정숙한 운전 성능 때문에 쓰는데 당신은 달리기 할 때 당신 혼자 앞으로 달려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좋아? 라고 묻자 뒤에서 밀어주는 게 좋지?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후륜구동이 고급 차종이라 할 수 있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자 아내는 그러면 눈길에 후륜구동이 더 좋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아니 전륜구동이 더 좋지 라고 하자 아내는 그러면 왜 고급차가 후륜구동인데 그렇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답은 당신은 빙판길에 당신 혼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누가 뒤에서 확 밀어주는 게 좋겠어? 라고 묻자 아내는 천천히 내가 걸어가는 게 좋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미는 고급차가 눈길에 약하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완전히 이해했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쉽게 설명을 잘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당시 아내는 사이비 불교 신자였습니다.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만 절에 함께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날 하루만 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되어갔습니다. 4월 초파일은 물론이거니와 매월, 초하루, 초이틀, 그리고 지장제일이라며 자주 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절에서 불경을 가져와서는 저에게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물건을 절대로 올려서는 안 돼 라며 저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농담삼아 불경스럽나? 라고 말하였더니 정색을 하면서 올리면 안 된다고 다시 주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의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알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불경 위에 개인 물건을 올려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 휴대폰을 올려놨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이 코칼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불경 위에 저희 휴대폰을 올려놓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휴대폰이 불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해봐야 현행범이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잠시 굴려 부처님께 통화할 일이 있어서 휴대폰을 올려놨는데 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당황하듯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뭘 하시던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저 입에서 나온 대답은 부처님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 부양 잘하라고? 라고 하자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지 저에게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부처님 미소를 지으면서 알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마 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 은혜의 4월 첫바위를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2G폰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잖아. 지금 만약 그때처럼 불경 위에 전화기를 올려놓고 부처님과 통화하면 뭐라고 할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저희 대답도 스마트하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었던 아내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보다 머리를 더 빨리 굴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 한 말씀만 드리려고 라고 하자 아내는 기다렸던 듯이 뭐라고? 라며 잔뜩 기대하듯이 저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대답에 뜸을 들이며 말하기를 부처엔쌈이라고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 밤에 한참이나 웃었습니다.